이 땅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이 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때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처럼 흐르는 덕과 정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경북도 총진시 순안구역 추목동에서 살고 있는 김학수 전쟁로병이 보내지 못한 편지는 어느덧 수십 통이나 됩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인 줄 알면서도 그는 고향에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순간도 떠나 못 살 은혜로운 이 땅에 대해서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 길 없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고마운 은인, 참다운 스승으로 우대해주고 전대받는 것이 의용군 출신의 전쟁로병인 그로서는 그저 운만 같았고, 그래서 요새는 왜소인지 어렸을 때의 어머니 모습이 자주 생각나곤 있습니다. 처음에 인민군대에 있었을 때도 그 지휘관들이 친부모와 같이, 친형제와 같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전후 내가 여기 제대대에 와서도 나는 단신 혈은 혼자인데 당에서 나에게 그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말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다 낳고,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늙은 몸이지만 전쟁로병이라고 이런 당에서 이렇게 해주고 모두가 친형제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하니까 나로서는 근심 걱정 없이 사니까 집에서 있을 때 그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순안구역 순안분주소의 안전원들이 관내의 전쟁로병들과 인연이 된 그날도 평범한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날 주민지구를 돌아보던 오승일 동지는 한로인이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나라의 보탬이 될 일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쟁로병이었습니다. 대할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만날수록 전경이 가는 로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하지만 제가 관내 전쟁 로병 동지를 찾고 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은 그들이 가슴속에 간직한 그 신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 수령해주는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그 정신, 바로 이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번 제가 로병 동지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무슨 강렬한 심지랄까, 이런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새 세대들, 특히 우리 안전일꾼들이 전승세대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귀중한 제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켜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진리를 피로써 증명한 세대였고, 불바다에서 조국을 지켜내고 잿더미 속에서 위대한 초리마 시대를 떠올린 영원한 승리의 정신과 전통을 후대들 앞에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덧 30여 명의 전쟁로병들과 관내의 용의군인들이 순안분주소의 안전원들과 한 집 한 식설이 됐습니다.
레왕이 잦아지면서 그들에게 들고 간 것보다 더 많은 정신적 재물을 받아놨고 그들을 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안전한 삶이란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런 속에서도 명절날, 생일날은 물론 평상시에도 찾아와서 가정에서 제기되는 것은 없는가? 애로 조건은 무엇인가? 그 불편한 점 뭔가 물어보고 소리 하나하나 대책해 줘서 전 그거 사실 복귀가면서 정말 감동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명절날이 아닌 날에도 분수장 동지라면 집에 찾아오셔서 정말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할 때는 야 저도 모르게 응? 야 내가 정말 세대주 영희금을 내가 더 잘 받들어야 되겠구나. 응? 이 어려운 속에서도 약재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보약도 어느 날은 지어가지고 하더라 말입니다. 지금 갖춰놓은 이불장, 식장, 옷장, 그릇, 내자, 마루까지 몽땅 이 분수 동무들 사람들. 그다음 마지막에 천정 도배하는 건 누구 도배해서 할 수 없으니까 노친도 다리 절지 내 혼자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소대 분수 가족소대 여자 아주머니 있잖아. 그 사람 나와서 3일 동안 했단 말이야 도배까지. 저국을 위해 바쳐진 삶이면 생애 끝까지 아름답게 빛나야 한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량신이 명령으로 받아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안전원들. 그들의 모습에서 오진날의 화손병사들은 자기들이 지켜낸 저국의 귀중함을 더 깊이 새겨알았습니다. 그래서 러병은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저국을 피로 지킨 선열들을 잊지 않고 은인으로 스승으로 떠받들고 있는 내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 윤리가 이 땅의 햇빛처럼 차넘치는 행복한 모습을 자기 고향 남녘 땅에 전하고 싶어서 그는 쓰고 또 썼습니다. 사랑으로 아름답고 정으로 따뜻한 사회주의 우리 집에 대해서. 애국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떠올려볼 때면 얼마 전 평양 교원대학 졸업식 연단에서 올렸던 한 처녀 대학생의 목소리가 공명되어 울리곤 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의 자욱자욱을 따라 성장해온 제가 다음번 인생의 자욱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의 자욱이 찍혀있는 삼지연 땅에 찍어가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처녀의 이름은 정유경. 졸업식을 마친 후 처녀는 삼지연시의 교원으로 탄원해 갔습니다. 나서 자란 수도 평양을 떠나 백두산 기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 학부의 정유경 학생이 이런 삼지연시 소학계 이런 지원 탄원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나가서 정말 일을 잘 하겠는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정유경 학생을 만나서 좀 자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정유경 학생의 가슴속에는 정말 이미 전부터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에 보답하려는 그 열의가 정말 그 가슴속에 꽉 차 있더란 말입니다. 처녀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허나 그는 거와의 소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엔 난 모르던 사람들이, 다정한 이웃들이 그의 친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응석과 투정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자기의 대바른 성장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던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부름없던 중등학원 시절,
그리고 꿈 많던 대학 시절의 처녀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그렇게도 많은 의미를 담아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희망의 나래를 더 활짝 펴라고 대학으로 불러주고 배움의 꿈을 키워준 고마운 손길. 괴로워할세라 더 가깝게 다가오고 외로워할세라 더 뜨겁게 품어준 사랑. 이 세상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데도 비길 수 없는 당의 사랑은 처녀로 하여금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평양경한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오늘에 서고 보니 자꾸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려보던 사랑하는 딸의 앞날에 대학생이 된 내 모습이 있었을까? 어린 딸의 서툰 선풍금 연주를 보면서도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가신 사랑의 교정에서 교육자로 자라난 오늘의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따로 감옥 시간표까지 짜가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준 저의 담임 선생님인 리미옥 선생님과 학부 안의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떠나간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극진하게 저를 사랑해주고 생활을 덜봐준 학장 선생님, 방비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의 대학생활에 기쁨이 되어주고 활력이 되어준 고마운 학급 동지들 고맙습니다. 처녀는 바치고 싶었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달려가 청춘을 빛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노동자구에서 지역 책임자를 할 때 이따금 우편 통신원을 도와서 편지들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식들에게서 온 편지를 보면서 기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해버리라, 이렇게 결심했댔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우편통신원이 되었는가고 물었던 우리의 질문에 저국의 북변 땅에서 만났던 우편통신원 할머니가 해준 말입니다. 70살이 되는 그 나이에도 우편통신의 길에 나선다는 김순녀 작업반장 동지. 우편통신원으로 30여 년을 살아왔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놀라움을 더욱 자아낸 것은 경성군에서 신문할머니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한 존경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별야를 사다 드린 된 동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눈이 강산처럼 쌓였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신반장 할머니로부터 당보를 받아안는 순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씨에 솜신을 신지 않고 왜 별야를 신었습니까? 그때 별야를 신고 있었습니다. 별야를 신고 오셨더란 말입니다. 저는 솜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할머니는 솜신은 새우채로 있는데 솜신을 신게 되지 않는다는 거. 솜신을 신으면
신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뛰는 속도로 걸으면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발이 시리지도 않거니와 발에서 땀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할머니의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번분, 어머니의 의무라는 가정의 짐은 때없이 그의 여린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비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어길 수 없는 우편통신의 길에서 때없이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제 살궁리만 하는 일부 사람들의 리기적인 발걸음들과 어기칠 때도 혼눈을 팔지 않고 묵묵히 양심의 발자국을 새겨간다는 것이 가정의 주부인 그에게는 보통 의지로 감당해내기 헐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순녀 반장동을 알게 것은 고난의 신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진소의 갑바치대에서 부원으로 배치됐을 때입니다. 아침에 당시 동지가 순녀 반장 세대주가 알린다는데 한번 백문한 가보자. 사실 저는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나서 집에 도착하니 세대주는 병상에 누워있고 순녀동무는 옷을 차려입고 출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세대주 깃을 떠나자니 좀 망설이던 찰나에 우리가 들어가 때 당시 때 세대주가 순녀동무에게 말할 때 그 말이 나한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보, 당신이 12번을 패서 내 곁에 있느라도 약이 되겠나? 그러지 말고 당보 채송도 빨리 하고 당신이 맡은 행명과 수행을 잘하면 그것이 나에 대해 힘이 되고 약이 된다. 그러면서 둥을 뜨밀 때 순녀동무는 눈물을 흘리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출근길이 오른 다음에 비서동지하고 저는 순녀동무의 가마를 열어봤습니다. 우리는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할지 누구라 표현할지 그 보는 순간에 가만을 누구에게나 제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습니다. 김순녀 반장 동지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은 설사 제 집의 쌀떡은 거를지언정 고향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어야 할 우리 당의 사상정신적 양식은 한치도 골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양심이었습니다. 우편통신은 심장이 뿜어주는 빗방울을 온몸의 유기체에 실어다주는 핏줄처럼 순간도 멈춤없이 이어가야 할 숭고한 흉흉사업이라는 높은 책임감은 한생 그가 골머진 행복의 걱정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첫날에 그 신문을 구분하자고 이래 펼쳐보는 순간에 저희 심장을 뭉클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 지도의 보정을 밟은 그 신문회가 시기였을 때였습니다. 그래 저는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내가 그 한 통의 편집된 이 소설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아니겠구나. 나는 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 로정을 보폭에 맞춰서 내 작은 발이나마 이 길에서 순직할 걸 결심했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편통신 가방을 메고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1978년 2월 3일) 고난의 행군과 한옵의 미식가루. 나는 오늘 선동 준비를 위해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한옵의 미식가루를 학습하였다. 가슴이 쓰리다. 한옵의 미식가루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한 일이 있는가? 어버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쌀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얼마나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가. 내 이제 백송된 도리를 다하자면, 그러자면 내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이 땅에 이름 없는 평범한 한 농장원이 쓴 일기의 한 대목. 한 옵의 미식가루를 가지고 실효 모임을 진행한 날, 어떻게 해서나 나달을 더 많이 내서 농사꾼의 번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경남도 구미하군 과수 전문 협동 농장의 선동원 류영태 동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새 땅을 찾아 거기서 심어 가꾼 알곡을 그는 40여 년간 전부 나라에 바쳐왔습니다. 23살 때부터 이 새 땅 찾기 했단 말이요. 그런 게 아침, 저녁, 점심, 응? 쉬지 않고 가시난고 밭도 일크고 새초밭도 일크고 돌밭도 돌 쳐내고 쉬는 날도 쉬지 않고 계속 땅 찾기 했단 말이요. 그가 그린 이 약도에는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2평, 4평, 10평, 20평짜리 떼기밭들이 40여 개나. 분저일을 하는 석에서도 그는 짬시간을 이용해서 집 주변과 길려 과수원 주변에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던 떼기밭들을 찾아내서 정성껏 일구고 가꾸어 왔습니다. 애기 모퍼이도 가리워질 이 2평 남짓한 떼기밭은 원래 밭이 아니라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그가 그 위에 흙을 날라 펴서 만든 것입니다. 눈비에 흙이 씻기어 바위가 드러날 때면 복토 작업을 하기를 그 몇 번. 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아무 쓸모도 없는 맨 바위가 아니라 강냉이 몇 폭이라도 더 심을 수 있는 아까운 공지였고 조국 땅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새 땅 찾기 전에는 여긴데 맨 바위도 투성이고 맨 썩별이 돼서 누가 건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영태 아바이는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고 아바이 이 땅을 해야 분값도 안 나오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에 여기 와보니 벌써 도리가 달구지로 몇 달구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성차전에서 노력바 있는데 거기다 더 심겠다고 또 훌걸 날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바이 보고 거기다 심으면 몇 폭이 더 심겠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고자 아바이는 한 폭이라도 더 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벽꽃은 작지만 큰 열매를 남기는 법입니다. 알찬 열매를 위해서 잠깐 피었다 줘도 후회를 모르는 벽꽃처럼 한생 순결한 마음을 땅에 묻으며 그는 알알이 곡식을 갖고 왔습니다. 세상이 움틀 적에 우리가 되고 이상이 여물 적에 여름이 되리 달리는 못 살아 나는야 못 살아 이내 마음 못 따지 효성이 있어 백여 톤. 결코 단순히 수학적 계산으로만 벌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류영태 동지가
우리 당의 저급 선전원 선동원으로서의 의무를 새겨 안고 분투해온 땀의 무게, 우리 당을 받들어 온 한 국민의 양심과 의리의 무게였습니다. 한떼기의 땅이라도 더 찾아내고 건설장에 장갑 한 켤레, 물 한 모금 보태주자고 바치는 것이 조국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소박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자기의 진정을 바치고 있는 이 나라의 참된 국민단. 그들은 결코 소리치는 위원으로 조국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뜨이는 성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의 존진에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조국의 아름다움을 보태주는 하나하나의 조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의무, 보답의 양심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장 뜨겁고 열렬하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